실제로 또 이렇게 플러스 P를 한 게 또 있어요. 또 있습니까? 요게 정답지인데 요거는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지방, 여러분들 그 지방을 되게 궁금해 하세요. 지방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지방의 정확한 FM 정답치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 이제 수강생분이 한 사례인데, 자, 여기가 진짜 정답지입니다. 앞으로 상가 투자를 하시려면 이런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자, 잘 보시면 아래쪽에 일자리요, 산업단지. 자, 위쪽이랑 오른쪽에는 주거지요. 아파트. 상업지역은 요만큼, 누가 봐도 작죠. 네, 누가 봐도 작습니다. 이 정도면. 자, 요 상태에서 학교도 많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국에는 뭐냐?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이분들은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낑겼네 완전. 네, 완전 초항아리. 왼쪽에는 개천으로 막혀 있고, 아래쪽엔 고속도로로 막혀 있고, 위에도 갈 데가 없어요. 자, 갈 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네, 양쪽이. 네,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여기 와서 모든 걸 다 소비를 해야 돼요. 골프장이든, 네, 볼링을 가던, 탁구를 치던, 병원을 가던, 학원을 가던 다 여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또 배우 세대 숫자가 되게 많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를 한 500m 정도를 보는데 500m에 한 5,000세대 이상 정도는 돼야 좀 할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느낌이 완전히 FM 정답지거든요. 아래쪽에는 일자리도 되게 풍부하고. 자, 이곳에 한 개층 전체를 매수했어요. 건물에. 예. 자, 근데 이것도 매도자의 판매 사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시행사 물건이었는데 그 건물을 이제 다 정리하고 안 팔린 거 하나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안 팔려가지고 거기를 헬스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광고를 내놨었는데 우리 수강생분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저렴하게 사는 바람에 84평짜리가 이제 3억 4,700에 매수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뭐 해서 보증금 받고 했더니 이제 돈이 오히려 남는 구조. 돈이 얼마가 남냐? 한 2천 얼마가 남습니다. 2천 얼마가 남고 대출이 그러니까 105%가 나왔어요. 거기서 은행에서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가격 못 믿겠다. 소명해라. 이거는 다운 계약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가격으로 니네가 할 수 없다. 얘도 마찬가지로 매가는 여기고 대출을 더 받고 보증금 받았더니 돈은 2천만 원 남고 그리고 이자 빼고 따박이도 남고. 기존 헬스장의 세입자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아니면? 네. 기존에 있던 헬스장도 이제 딸깍 그대로 이제 임차인 승계 조건. 더 좋은 거는 이 물건을 투자할 수 있었던 그분의 더 좋았던 방향이 뭐였냐면 그 헬스장이 내고 있었던 월세 시세가 원래 시행사에서 임차를 맞추면 되게 높게 세팅되어 있는 게 대다수거든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그럼 앞으로 매년마다 조금씩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의 그런 상가. 시세가 낮은데 지금 수익률도 엄청 좋고 월세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지역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일반적이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항아리 상권 되게 조금 이런 것도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는 싶은 지역의 물건 하나 보여드리고 또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을 되게 어려워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적도를 클릭하면 주거 지역도 많지만 상업 지역 보시기 어떠세요? 넓다. 많죠. 많아요. 실제로 중앙역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여기 이제 2030 세대들이 놀 수 있을 만한. 아, 그래요? 자, 요 아래쪽은 이제 사무실, 호텔, 백화점, 어른들의 상권으로 분리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하지만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상가가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서 또 뭐냐? 네이버 부동산을 들어가 보시면 그 동그라미 개수 써 있는 거 있죠. 그 네. 물건들. 네. 그 동그라미의 개수를 합쳐보면은 한 300~400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상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거를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을 드냐? 공실이 이렇게 많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하지만 현장에 실제로 가보시면 아니 없어요. 그럼 그 매물들은 다 뭐예요? 되게 궁금하시죠? 그 매물들이 대부분 뭐냐? 자연 공실이라고 해서 보통 임대차 기간 얼마씩 계약하시죠? 2년? 보통 2년이죠. 네. 짧게는 1년도 하겠지만 2년을 계약하다가 내가 나가기 전에 물건을 내놓는 물건들. 만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만기인데 그때 새로운 임차인을 누가 구하죠? 임대인이 구하나요? 임차인이 구한단 말이에요. 네. 나가려고. 잘 돼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안 돼서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임대차 만기 기간이 도래했는데 그거를 임대인이 활동하지 않고 임차인이 대부분 활동해요. 그런 물건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임장 가보시면 원래 공실은 많이 없어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회전을 위한 기본 디폴트 매물이네요? 예, 그렇죠. 자연 공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네. 2년치, 3년치 계약을 했다가 잘 돼서 나갈 수도 있고 안 돼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 공실이다. 실제로 가보시면 원래부터 덩그러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용 흔적이 없는 그런 공실은 많이 없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관가하고 보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현장을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다. 네. 그래서 뭘 설명드리고 싶냐. 고잔동이 정말 공부하기 좋은 게 여기가 서울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한참 올라갈 때 제일 늦게 오른 지역이 안산이기도 해요. 그만큼 교통도 불편하고, 자, 다행히도 이제 신안산선이 여기 안산 대장아파트 옆에 뚫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의도까지 30분 코스이긴 한데 월세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매물도 몇백 개씩 둥둥 떠 있으니까 투자 계획이 겁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지역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첨단지구에서 설명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이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초지역, 초지동 블록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다 여기 가운데를 쓸 거고요. 네. 여기 법원 있고 백화점 있고 다 요분들은 여기를 쓸 겁니다. 네. 자, 위쪽도 마찬가지로 요 주거단지는 여기를 쓸 건데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일기 신도시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안산도 똑같이 30년이 됐어요. 개발계획 도시거든요. 똑같이 이제 간척 사업을 해서 이제 바다에다 땅을 메꿔가지고 바둑판처럼 잘라가지고 예쁘게 만든 도시인데 30년이 됐다는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건물이 오래돼서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건물이 오래됐던 지역들은 다 수도권이고 일기 신도시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 투자하면 안 되냐? 아니요. 역발상으로 건물 관리가 잘 된 거를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건물이 관리가 잘 될 걸로 보이는 것들로. 무슨 얘기냐면 자, 30년이 됐는데 30년이 되면 이제 엘리베이터도 다 바꿔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업종이 다 예쁘죠. 미용실, 학원, 병원들에서 다 예쁩니다. 공실 당연히 없어요. 30년이 됐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바꿔야 되고 건물 관리도 좀 온전해야 되고 괜찮아, 관리가 잘 돼야 얘가 온전한데, 작은 건물들 그리고 관리가 안 되는 건물들은 현장에 막상 가보시면 엉망이에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깨끗한 데를 내가 임차를 얻겠어요? 아니면 관리가 잘 되는 곳을 임차를 얻겠어요? 그렇죠? 깔끔한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죠. 오래된 지역일수록 건물이 오래돼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장기수선 충당금을 거두면서 관리가 좀 잘 되고 소장님도 조금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관리가 좀 잘 되는 건물들을 투자를 하면 임차인이 안 들어올 걱정이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근데 똑같이 30년 됐는데 얘는 관리가 잘 되고 얘는 관리가 안 되고 그럼 얘만 공실인 겁니다. 요것들은 손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30년 된 지역들, 일기 신도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철산역, 삼본, 평촌, 범계, 그다음에 이제 부천, 중동, 상동 가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엄청 많이 사는데 건물들은 다 오래됐어요. 소위 말해서 다 썩었는데 그 중에서도 관리가 잘 되는 것들은 다 깨끗해요. 그러면서 엘리베이터가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주차장 관리가 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살려는 상가에 주차 대수는 몇 대씩 주는지. 요즘엔 주차가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상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금 사이드에 외곽이 빠져 있어도 내 상가에 주차를 뭐 2대씩 이상 준다? 그러면 거기 임대차는 무조건 맞출 수 있거든요. 결론은 이제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안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다 찍혀 있거든요. 그것보다 저렴하게 사면 돼요. 그 기준을 뭘로 잡냐? 아까 제가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한참 힘들었을 때 22년도, 23년도 그때 가격으로 사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장담합니다. 신기하다. 이거. 재밌으세요? 아니, 네. 이것도 다 지금 수강생분들 사례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네이버에서 찾아갖고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딜을 해서 그 훌륭한 가격을 받고 대출도 높게 뽑아내고 원금 회수를 또 일부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재밌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대견하죠. 자랑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상반기에만 지금 수업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0개 이상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또 안산 고잔동을 보여드린 이유가, 네. 대구에서 이제 수강생분이 매주 이제 올라오시면서 물건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1억 넘게 깎아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딸까, 임차인 승계, 자동 승계로 해서 이제 레버리지 수익률을 정말 좋게 세팅을 한 또 사례가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저희가 대부분 투자를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지도를 볼 때는 항상 지적도를 먼저 클릭을 하고요. 네. 오른쪽에 일자리, 주거단지, 또 이 하필이면 주거단지가 재건축, 재개발로 장난 아니죠. 상업지역이 이거밖에 없으면 이런 거는 그냥 2뿔 A급, 트리플 A급 입지가 되는 거고, 이런 데는 사실 아무 데나 사도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매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상승장대랑 하락장대를 다 모니터링 했는데 가격이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월세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실제로. 일기 신도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
삼본, 철산역, 부천 상동 중독에 가보시면 월세도 떨어진 적이 없고 매가도 떨어지지 않고 맨날 올라갑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왜? 상가를 새롭게 지을 땅이 없거든요. 어디다가 짓죠? 없습니다. 어디에 짓죠?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네. 네, 상가가 새로 지을 땅이 없어서 무조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둑 권리금도 있을 것이고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있을 것이고 그러면 100만 폐업 시대라고 하면 이 개 중에 어떤 분들은 뭐 프랜차이즈가 잘못됐던 자기의 본인의 역량이 잘못됐던 폐업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임대인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철거하신 업체들, 인테리어 업체들만 고마운 상황인 거죠. 임대인은 알아서 그냥 편안하게 노후 준비가 되면서. 자, 얼마 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범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계에 보시면 학원 있지 않습니까? 상남자님 팔까요 말까요 고민하시더라고. 팔까요 말까요? 절대 팔지 말라고. 아, 이런 데는 새로 지을 땅도 없고 보시면 일자리에다가 관공서에다가 봐보세요. 다 아파트인데 이게 맞나요? 아니요. 왼쪽에 보면 일자리 또 있어. 정말 FM이거든. 정답지. 일자리, 주거단지, 적당한 상업지, 학원가. 자, 오른쪽에 보시면 또 일자리.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는 진짜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거는 팔면 안 됩니다. 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으면 뭐 그때는 뭐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팔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안 되는 요런 입지에들은 투자를 하시면 너무 좋죠. 따박따박 또 나오면서 매도 차익도 자동으로 생기는. 금리가 7%, 뭐 8%일 때도 계속 올랐다. 그럼 대전 둔산동 같은 데도 좀 비슷하거든요. 아, 둔산동요? 둔산동 한번 볼까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런 지역도 보면 바로 그냥 지속도를 클릭해보면 오른쪽에 엄청 아파트가 많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1층은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만 투자란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만 동선이 좋기 때문에 실제로 역을 이용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를 끼고서 이런 식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거리들, 코너 쪽들 이런 데가 아마도 1층은 가장 비싸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지상층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상층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동선에 영향이 없다 보니까 바깥쪽에는 학원, 병원, 의원 깨끗한 게 들어가고 안쪽에는 먹자, 놀자, 자자 이런 이제 유흥 같은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코너 쪽에는 지상층이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전용평당가로 비싸겠지만 안쪽에도 나쁘지가 않아요. 시세가 비슷비슷할 거거든요. 요런 데도 거래된 시세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경매 낙찰가를 체크하고 걔보다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네, 이런 둔산동도. 자, 무조건 됩니다.